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머슴일이며 품파는 일이며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 돈도 조금 모았고 장가도 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장가를 가서는 연이어 아이가 태어나니 농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밭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원래 아랫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의 땅이었지만 워낙에 자갈돌이 많아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지요. 부자 영감은 동네 사람 아무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질 않으니 그냥 놀리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 땅을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갈밭이지만 농부는 그 땅을 사고 나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였지요. 하늘 아래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생겼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농부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기만 하였지요. 부부는 매일같이 내 땅이라고 찾아가서는 자갈돌을 솎아내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아이고, 자갈이 많기는 하구나. 칠봉 아버지, 새참 드셔요? 아니, 웬 새참이요? 아이고, 진사댁에서 설거지 좀 하고 약과랑 떡이랑 좀 얻어왔어요. 어제가 그댁 제사였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 애들이나 좀 가져다 주시오. 애들은 진사댁에서 잘 얻어먹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당신이나 좀 드세요. 그럼 당신은 좀 먹었소? 나도 많이 먹고 오는 길이에요. 당신이나 얼른 좀 드세요. 농부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었죠. 계절은 이제 막 봄이 되었는데 보리가 나오기 전이니 너나 할 것 없이 굶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참이라니 농부에게 이보다 더 호사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참을 맛있게 먹은 농부는 다시 밭을 파서 일구느라 괭이질을 시작하였죠. 그런데 한참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괭이 끝에 땡그랑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농부가 그 소리를 들으니 돌 같지는 않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했지요. 농부는 이게 무엇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는데 커다란 항아리 주둥이가 나왔지요. 아니, 누가 여기다 항아리를 묻어놓았지? 칠봉 아버지, 잘 됐네요. 파서 쓸만하며 가을에 장이나 담그고 아니면 허들에 물건이라도 넣어두고 쓰지요 뭐. 그럴까? 농부는 계속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어찌나 크던지 한참을 파서야 땅속에서 꺼낼 수 있었죠. 항아리는 굉장히 커다랗지만 그 모양은 어딘가 균형도 안 맞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구멍 하나 난 것 없이 멀쩡하니 부부는 만족스러워 집으로 가져다 놓았지요. 아이고, 되다. 농부는 마당 한쪽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괭이를 담아 두었습니다. 농부의 어린 자식들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아버지를 반겼지요. 아이고, 이놈들. 그래, 낮에 떡이랑 약과랑 좀 먹었냐? 네, 아버지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왔지요. 그래, 잘했구나. 어여, 들어가자. 그날 밤 농부의 집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달기 울고 아침이 왔지요. 농부는 간신히 일어나 아침도 거르고 밭일을 갈채비를 하고는 전날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라, 괭이 하나를 독에서 꺼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있었습니다. 왜 괭이가 두 개지? 농부는 그 괭이도 꺼냈지요. 그런데 괭이를 꺼내고 보니 똑같은 괭이 또 하나가 항아리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거참 이상하네. 농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돈 한 잎을 항아리 안에 넣었다가 조금 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게도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돈 한 잎이 있었지요. 거참 요상한 항아리일세. 농부는 이번에는 집신 하나를 벗어 항아리에 넣었다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아리 안에는 집신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농부는 소리쳤습니다. 이야,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이 일그러지고 볼품없는 항아리가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화수분이로구나.
여보, 얼른 일어나 나와 보시오. 마당에서 소리치는 남편의 음성을 듣고 부인은 큰일이 났나 싶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른 이리 좀 와보시오.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엽전 한 잎을 항아리에 넣었다가 꺼내 보여주었지요. 대체 뭔데 그래요? 항아리 안을 보시오. 남편의 말에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부인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요? 여보, 이 항아리가 바로 화수분인가 보.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아도 될게요. 부부는 얼싸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항아리에 쌀을 넣으면 쌀이 나오고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니 농부의 집은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변하고 세간살이들 모두 새 것으로 들여놓고 먹고 입고 잠자는 것 걱정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살림살이가 변하니 이웃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는 갑자기 어찌 부자가 되었나 물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애들러 말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물으니 친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결국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말았죠. 뭐라?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그러게, 우린 죽도록 땅을 파도 엽전 한 잎은커녕 자갈돌만 나오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런 항아리를 자기네도 가졌으면 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농부에게 땅을 팔았던 부자 영감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그 소문을 듣자 배가 아파서 단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아이고,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아이고, 원래 내 항아리였는데.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항아리를 제 손에 넣으려고 여러모로 궁리를 해봤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식전대바람부터 농부를 찾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다지. 그런데 그 항아리를 어디서 얻었는가? 평소에는 길에서 봐도 본체만치 하던 부자 영감이 오늘은 식전대바람부터 찾아와 캐물으니 농부는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동네 어른이 찾아와 물으니 솔직히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소문이 벌써 그렇게 났네요. 예, 그 독은 우리 밭에서 파냈습니다. 그러자 대뜸 부자 영감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하지만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농부는 황당하여 물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저의 밭에서 파낸 항아리인데 어째서 그 항아리가 장자님의 것입니까? 이복에 자네 밭이란 게 원래가 내 밭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때 난리가 나서 피난 가느라고 그 항아리를 밭에다 묻었던 것인데 그 뒤로 파내오지 않고 그냥 두어둔 것일세. 나는 그 일을 잊고 그 항아리를 묻어둔 채 그 밭을 팔았으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닌가? 나는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그러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란 말일세. 농부가 이 말을 들으니 그도 그럴듯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방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다 부자 영감한테 돌려주려니 부인이 말렸지요. 아니, 칠봉아버지, 이 무슨 소리요? 저 영감이 지금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인데 항아리를 왜 줘요? 뭐라고 억지? 이런 고얀 것을 보겠나? 원래 내 것을 돌려달라는데 억지라니. 아니, 영감님, 그럼 그 항아리를 영감님 할아버지가 묻었다는 증거 있어요? 그럼 원래 그 땅은 대대손손 우리 집안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증거이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 무슨 억지입니까? 부자 영감과 농부 부부가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승강이를 하니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지요. 그러니 자연 동네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하느라 몰려들고 두 편으로 나뉘어지니 누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참으로 답답하오. 여기서 이렇게들 싸우지들 말고 원님한테 가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 결정하면 될 것 아니오. 그 말에 농부와 부자 영감은 즉시 고을원님에게 가서 사실이 이러하니 판단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지요. 그런데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옳을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한 항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곤 한참을 고민하더니 뭔가 꾀가 하나 떠올랐는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양쪽이 다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항아리가 세상에 정말 있는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항아리를 이리 가져와서 내 눈앞에서 시험을 해보여라. 원님의 말을 듣고 농부와 부자 영감은 농부의 집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짊어지고 와 원님 앞에 놓고 시험을 해봤지요. 항아리 안에 무엇을 넣었든지 다시 꺼내기만 하면 그와 똑같은 것이 얼마든지 자꾸자꾸 나왔습니다. 이런 신기한 항아리가 있다니 직접 눈으로 확인한 원님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과연 그 항아리는 이상한 항아리구나. 너희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 항아리 때문에 싸우게 되었으니 이 항아리가 너희들 중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지 간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 항아리가 없으면 싸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 항아리는 너희가 가질 것이 아니라 나라에다 바쳐라. 참 그럴듯한 말 아닌가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항아리를 원님한테 바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그 이상한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가져다가 큰 대청에다 잘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원님에게는 여든이 넘은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지르르한 대청마루에 볼품없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으니 원님의 아버지가 말했지요. 아이고, 어떤 놈이 이까지 더러운 독을 여기다 갖다 놓았어? 원님의 아버지는 그 항아리가 못마땅해 원님더러 치워버리가고 여러 번 말을 해도 원님은 듣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의 아버지는 이 항아리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치우지 않는가 하고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 발돋움을 해서 겨우 도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어찌나 크던지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굽은 허리를 더욱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항아리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간에 빠진 원님의 아버지가 도간에서 소리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원님의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꺼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며느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며느라, 나 좀 꺼내주거라. 분명 눈앞에 시아버지가 있는데 어디선가 시아버지가 또 자기를 부르니 놀란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다 항아리 안을 보니 또 시아버지가 항아리 안에 있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다시 그 영감도 꺼냈지요. 그래 가만 보니 시아버지가 둘이라 참으로 요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치고 펄쩍 뛸 일인 게 항아리 안에서 또 며느리를 부르는데 항아리 안에 또 시아버지가 있었죠. 집안 사람들이 또 이 영감을 꺼내니 또 영감이 있고 다시 꺼내니 항아리 안에 또 영감이 있고 계속 꺼내고 또 꺼내니 나중에는 항아리에서 영감을 꺼내기도 지쳤지요. 그리고 돌아보니 집안에는 온통 원님의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똑같아서 대체 누가 진짜 원님의 아버지인지 가려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인에게 이 소식을 듣고 원님이 집 안으로 뛰쳐들어왔지요. 아버지? 원님이 놀라 아버지를 부르자 그 많은 영감들이 일제히 대답했지요. 왜 그러느냐? 원님은 어이가 없어 그 많은 영감들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영감들은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원님 아버지 행세를 하려느냐? 아니 이놈들이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다. 아니 어디서 가짜들이 썩 물러가라. 그렇게 서로에게 호령하며 승강이를 하더니 급기야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차고 받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리대굴 저리대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당하는 수많은 영감들의 싸움판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서로 밀치고 닥치고 하다 항아리에 부딪혔는데 그만 그 이상한 항아리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집안 가득 수많은 영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진짜 원님의 아버지이고 나머지는 가짜일 텐데 진짜 아버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원님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결국 다 똑같은 아버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 먹이고 안 입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수분 같은 그 항아리도 깨져 없어졌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여보, 어찌 좀 해봐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원님이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집안 하나 가득 있는 아버지들을 세어보니 1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그 수많은 아버지 틈바구니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